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3% 올라 2년여 만에 오름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새 아파트 입주 등이 겹친 탓입니다. 현대상선이 40년 만에 현대그룹풍을 떠납니다. 현대상선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자회사가 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지난달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새 아파트 입주 등이 겹치면서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로 2014년 8월 11일 이후 오름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강변도시의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는 마이너스 0.14%, 송파구는 마이너스 0.12%, 서초구는 마이너스 0.08% 등 전셋값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비강남권인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은 0.06%에서 0.12% 올랐습니다. 지방의 전셋값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되며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오름폭은 지난주 0.04%에서 0.02%로 축소됐습니다. 강남 3구 오피스텔의 경매 낙찰가율이 8년 만에 90%를 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임차 수요 덕분인데요. 매매 시장을 선행하는 특성을 지닌 경매 시장에서는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테인에 따르면 올해 낙찰된 강남 3구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93%입니다. 이는 서울 전체 낙찰가율과 비교해 4.8%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 오피스텔의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익률은 비교적 좀 낮지만은 황금성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은 장기 투숙하고 투자 수익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입찰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올해 낙찰된 강남 3구 오피스텔 28개에 대한 입찰자 수는 219명으로 입찰 경쟁률은 지난 2008년 기록한 6.17대 1 이후 가장 높은 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체 경쟁률과 비교하면 낙찰건마다 평균 3명이 더 입찰한 셈입니다. 실제로 20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오피스텔 경매 물건 7개 중 4개가 강남 3구에 있는 물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입지와 상품성에 따라 수익률이나 공실률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거주 편의성이 우수한 상품 위주로 투자에 나서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상선이 내일 신주 상장을 완료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새 출발합니다. 현대상선은 1976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버려진 유조선 세척으로 세운 국적 선사로 출발해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 8위의 선사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임 폭락으로 위기가 찾아와 구조조정 끝에 40년 만에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상선이 40년 만에 현대그룹품을 떠납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채권단의 공동관리 아래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화된 신인도와 영업력을 회복하고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박 대형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3월 말 기준 3,000%가 넘던 부채 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한 만큼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펀드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신청할 계획입니다.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이용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으로 운항선박 구조를 바꾸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새로 가입한 2M의 회원사들과 경영 전략을 공유해 중장기적인 사업 모델도 구상합니다. 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의 공동운항으로 초대형 선박을 활용한 원가 절감과 신인도 상승에 따른 영업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물동량 변화를 고려한 항로 개편,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터미널 사업 강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계속 남아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 전문성이 없는 채권단이 오랜 기간 경영을 맡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부실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내로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단은 현재 새롭게 현대상선을 이끌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물색 중인데 늦어도 9월 초에는 새로운 사령탑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난달 눈에 띄는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425대. 1년 전 3,000대 가까이 팔았던 것과 비교해 무려 86% 급감했습니다. 바로 전달인 6월 1,800여 대에 비해서도 77%나 판매량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폭스바겐보단 덜했지만 아우디의 지난달 판매 실적도 1년 전보다 42% 감소한 2,600여 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수입차 순위에서 폭스바겐은 보통 3위에서 4위권을 유지했지만 지난달에는 판매가 급감하며 10위까지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환경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 합당한 보상책과 리콜 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소비자 반발을 키우며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 탓도 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차량을 구입한 소유자에게는 거래 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유주들은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중고차 거래도 할 수 있지만 중고차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최근 6개월 새 12%가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은 뚝 끊겼습니다. 구매자들이 이번 환경부의 행정처분으로 AS 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차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문의만 많을 뿐 실제로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내년부터 노후화된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은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들 노후 경유차 한 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가 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운행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운행 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하고 단속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애플이라고 평가받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오는 11월을 전후로 경기도 하남과 서울 강남의 테슬라 매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시설 부족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이 테슬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신세계 실무자들과 다음 달 개장하는 스타필드 하남 입점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협의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업계에선 오는 9월 하남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개장과 동시 입점은 어렵더라도 11월 말기에 매장을 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동안 신세계는 테슬라 전기차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 개발 과정에서 플로리다 UTC몰과 인터내셔널 플라자 등 이미 테슬라 매장에 들어서 있는 미국의 복합 쇼핑몰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개인적 관심과 유치 의지도 이번 협업 성사에 큰 힘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직접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델 S를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온 사실상 테슬라의 한국 1호 고객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테슬라는 한국법인 테슬라 코리아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의 로드숍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해외에서 불고 있는 테슬라 열풍이 국내에서도 재현되면 척박한 국내 전기차 시장이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어떤 투자처일까요? 코트라에서 주요국 투자 환경을 비교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빠른 행정 처리 속도와 낮은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지만 낮은 인구 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 투명도 등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투자 환경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 환경과 경영 환경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반면에 시장 성장성과 투자 정책 부문에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주요국 투자 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구매력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지역 통합성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36,520달러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이 프랑스나 일본과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4년간 경제 성장률 역시 우수한 편인데요. 2012년부터 2015년 한국의 GDP 실질 성장률은 2.36%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제자리 걸음을 한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역 통합성은 유럽연합으로 묶여있는 유럽에는 좀 못 미쳤지만요. 적극적인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보다는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영 환경은 더 우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경영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은 기업활동평가에서 83.88점을 받아서 전체 33개국 중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낮은 실질 세율과 빠른 행정처리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 덕분에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드는 실질적 비용을 낮춰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법인 설립이나 건축 인허가 등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의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은 평균 4일로 전체 5위를 차지했고요. 건축 인허가 소요 기간은 28일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빨랐습니다. 특히 서류 심사 기간이 최단 기간인 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기업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3.2%로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나 아일랜드, 영국을 빼면 가장 낮았습니다. 또 개발도상국과 비교를 해도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중국과 브라질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기업 청산 시의 채권 회수율은 83.6%로 높은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영 환경과 시장 환경에서도 아직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었는데요. 우선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책 투명도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의 정책 투명도는 3.25점으로 전체 33개국 중에 하위 6위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정책 투명도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투자자의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향상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시장 환경에서는 한국 내부적으로도 큰 사회 문제죠. 낮은 인구 성장률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성장률이 워낙 더딘 탓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체된 시장으로 평가될 소지가 좀 큽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0.14%로 개도국 중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낮았고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투자 정책 부분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평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투자 환경이 좀 미흡한 점도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투자 정책 분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투자 협정국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 비하면 체결된 투자 협정의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한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국은 85개국이고요. 또 통상협정 체결국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보호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협정 수가 적다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를 꺼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매력도도 5.71점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서 좀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관들이 이 투자 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대표주 18개 가운데 올 들어 수익을 낸 종목은 절반을 조금 넘는 10개 종목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정밀업종과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업종 대표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150만 원대로 오르면서 대표주 체면을 지켰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코스피 18개 업종의 업종별 시가총액 1위 종목 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평균 4.1%입니다. 같은 기간 1.7%를 기록한 코스피 상승률보다 2.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수익을 낸 종목은 18개 중 10개 종목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대표주는 의료정밀업종에 속하는 KC텍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인 KC텍의 주가는 지난해 말 11,350원에서 어제 17,400원으로 53%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C텍의 경우 삼성전자의 V랜드 확장 투자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와 자회사 TCK의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의 포스코가 철강 업황 개선으로 3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비금속 광물 업종의 IS동서가 27.42%, 전기가스 업종의 한국전력이 25.8%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업종의 현대건설도 23.6% 이상 오르며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전기전자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1년 4개월 만에 150만 원대를 탈환하면서 주가가 20.4%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은 업종 평균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업종 평균치보다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한원시스템과 SK텔레콤은 각각 7.9%, 2.55% 올랐지만 소속 업종인 기계, 통신업 평균치보다 상승률이 떨어져 대표주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의 성공적인 기업 공개 등으로 업종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7.14% 상승했습니다. 업종 대표주 중 올 들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43% 가까이 폭락한 섬유, 의복 업종의 한세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1인용 ISA 중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은 평균 2.84%, 일임 수수료율은 평균 1.31%였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100원의 수수료로 떼어가고 고객에게는 28,460원의 수익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ISA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인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는 평균 4,300원대에 그쳐 수수료 부담이 세제 혜택의 3배가 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률 하위 10개 상품들도 0.64%의 일임 수수료가 있어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수수료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소원은 세제 금액보다 더 큰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홍보한 금융상품이 결국 금융사만 배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유가족 모르게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족 통지 의무 등 단체 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 없었고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하는 단체 상해보험으로 기업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체 까사미아가 오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됩니다. 지난달 15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까사미아의 공모 희망가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며 오는 9일에서 10일 기관 대상 수요 예측과 16일에서 17일 일반인 청약을 거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현구 까사미아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을 계기로 유통망 확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까사미아는 현재 직영점 21곳, 대리점 46곳으로 2020년까지 각각 50곳,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광명시의 국내 브랜드 업체 중 최대 규모인 약 10,000제곱미터의 복합 매장을 열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까사미아는 오는 11월 중국 온라인몰을 오픈을 한 뒤 직영 매장을 열어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6일부터 갤럭시 노트 7 사전 판매에 들어갑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판매를 통해 이 통사들은 기업 P2, 액정 파손 교체 비용 50% 지원 등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SKT는 T삼성카드2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결제하면 2년 약정 기준 최대 48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다양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KT는 슈퍼 할부카드를 이용해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하면 2년 동안 최대 36만 원까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활용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LG U+는 U+ 샵에서 구매 신청을 하면 매달 7%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채 인식과 진화된 S펜, 방수 기능을 적용한 갤럭시 노트 7의 출고가는 98만 8,900원으로 실버 티타늄, 골드 플래티넘, 블루 코랄 등 3가지 색상으로 판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부대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 초선 의원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의 원인으로 부산은 부취제, 울산은 공단 악취 때문이라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22조 8천억 원으로 2년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의 국내 진출이 확정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 렌터카가 전기차 장기 렌터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